질문 드릴게요.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구글 다니세요? 네, 저 보고 다닙니다. 저는 우선 호서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15학번인 임주도라고 하고 현재 구글 LSC 본사에서 리버싱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팀에서 현재 리버싱 엔지니어링이랑 보안 알고리즘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고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서류를 1차적으로 저희도 작성을 해서 집어넣어요. 서류 지원을 붙으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코딩 면접이 총 2번이 진행되거든요. 기초적인 것을 파악하는 코딩 테스트를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전문 지식적인 부분의 코딩을 요구하는 코딩 테스트를 2차로 진행하고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정도 지원자들을 모아서 특정 장소나 세미나 같은 형태로 해서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잘 그런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마지막 한 4일 정도는 이제 그때부터는 임원진들 포함한 면접관들과 함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실력인 것 같고요. 무조건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창의성, 세 번째로는 다각화된 시선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실력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이직이 되게 잦은 곳이 실리콘밸리다 보니까 한국처럼 조직화된 문화에서 오랫동안 한다는 느낌보다는 2년, 3년 동안만 우리 팀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문제가 없는 실력이어야 된다가 베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조건 실력이고 두 번째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고정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캐치하고 좀 변화를 줘서 프로젝트 진행을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창의성이 두 번째인 것 같고 세 번째인 다각화된 시선은 사업을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건의도 해요. 회사에다가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문서를 작성하고 컨펌을 내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장비도 지원해주고 돈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시선이 굉장히 필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핵심 역량 세 가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제가 좀 많이 구글의 다른 직원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다른 분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열심히 그런 프로젝트를 해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업무를 많이 받은 게 가장 좋겠고 개인적으로 맡고 싶은 프로젝트는 최근에 바드 프로젝트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바드 쪽은 시작이 됐는데 한다면 바드 쪽 관련 프로젝트 정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었던 15년도, 16년도에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일을 병행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도 한 3-4시간 자더라도 충분히 몸이 버텼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곤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거는 일보다는 공부나 보안 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분야도 알아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알아야 되고 알고리즘 분야도 알아야 되고 깊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정보통신공학과로 온 거라 하드웨어 기초를 알려주는 회로 이론이라든지 전자기학이라든지 이런 전공 과목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회사 생활을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 4학년에 지금 듣고 있는 ICT 하드웨어 설계 같은 경우에 가장 관심 있고 나름대로 교수님 수업 외에도 교수님한테 문의드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안 쪽도 마찬가지고 AI 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하드웨어 칩셋을 설계를 하고 그 칩셋을 사용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짜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만약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가게 될 경우에 그거를 수정을 한다든지 보완을 하게 될 때
보안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하드웨어 칩셋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구글에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이버 보안 쪽에서 쓰는 것 중에서 보안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보안 칩셋을 사용하는 방식도 현재 연구 중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엔.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통신 칩셋 같은 경우도 저희 쪽에서 지금 연구진들이 있어서 연구진 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바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드웨어 칩셋 관련된 연구는 계속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마 생명공학 쪽일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 중 하나가 생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 중에서도 생명공학이랑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보안 알고리즘 개발하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컨펌이 나서 지원금이랑 장비들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고 뿌듯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딩을 안 했다면은 저는 생명공학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회사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나라에서 그 업종에서 뽑는 기준안이랑 그리고 분위기 같은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회사를 준비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 코딩을 하시는 쪽으로 만약에 가신다면 통신이든 하드웨어든 상관없이 GitHub는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면접을 보실 때 이제 GitHub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면접관님들이 다 GitHub를 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니다. 자기들이 뽑으려는 분야에 GitHub 프로젝트를 하는 게 있다면. 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GitHub를 생활화해서 자기가 만약에 외국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여태까지 해왔다라는 것들을 잘 준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국으로 준비를 하시든 한국으로 준비를 하시든 똑같이 어중간하게 아시지 마시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자기가 가려는 방향성을 잡고 그 방향성의 중심으로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 나가셔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